이번 친절한 뉴스는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 관한 소식입니다. 5명이 숨진 경남 진주 방화 사건 피의자 안인득. 당초에는 조현병 환자인 것만 조명이 됐었는데 KBS 취재 결과 이 사건의 시작은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안인득이 살해한 여고생 최 모양 그리고 그의 큰어머니는 정말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최 양이 생전 안인득의 스토킹을 확인하는 이 끔찍한 순간의 모습이 확보가 됐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집 앞까지 따라오는 안인득을 피해서 최 양이 다급히 집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바로 따라오는 쏘나 이거 봐라. 바로 따라오네. 기내 아저씨 기내 봐라. 맞네. 세상에.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운이 좋았다. 그런데 안인득 돌아가지 않고 숨어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야. 안 가는데. 저 자리 봐라. 저랑 사람이 너도 기다리고 있네.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뒤 서가 있어요. 딱 보고 있는 게라서. 저라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안인득은 황당하게도 벌레를 던지지 말라는 항의를 하면서 스토킹을 시작했다고 유족들은 말합니다.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최 양과 큰어머니가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게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안인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혀서 공포감을 주고 결국 살해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 이 스토킹 범죄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KBS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사건 또 살인미수사건 381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은 159건, 이 중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포착되거나 의심이 되는 사건은 48건으로 무려 30%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킹을 막을 수 없다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상황이 그나마 좀 낫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변 보호까지 받은 피해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답답하게도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범행을 막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앞서 안인득 사례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고하면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는 등의 드러나는 피해가 없다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고 무방비로 강력범죄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지난 1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등촌동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스토킹 앞에 무기력했다고 토로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나와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접근 금지가 이제 되면은 집 근처에도 이제 오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행동을 했고. 스토킹 처벌, 벌금이나 과태료 내는 통고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밖에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국회에서 새 법이 많이 발의는 돼 있는데 국회 문턱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확인이 되면 피해자 주위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체 언제쯤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할까요? 친절한 뉴스였습니다.